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은 민주당은 탄핵 중독이 걸렸다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방탄국회가 결국 예산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재명이가 위정교사 1심 무죄 나올 때만 해도 민생경제를 해야 된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그냥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감사원 탄핵, 검사 탄핵, 그리고 국회에서는 감액 예산 단독 처리,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마구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집회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탄핵 얘기는 아직까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탄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위정교사 1심 선고 끝나고 나서는 그야말로 민생경제 또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적극 협조할 것 같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감사원장 탄핵 들어가고 검사 탄핵 들어가고 그냥 예산안을 단독으로 마음대로 그냥 감액 예산을 통과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문재인 세력이 보더라도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이재명이가 지금 정신없이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가 1심 살려주니까 이제 살았다 싶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세력이 이슈를, 좌파 언론이 문재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정교사 1심 무죄가 나오니까 이 좌파들도, 좌파 언론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의외다라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못 끌어내려서 그야말로 이 좌파 언론들도 좀 섭섭한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어땠습니까? 이재명을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백현동을 하나 더 걸어놨습니다. 자, 백현동 또 있으니까 이재명 딴청 부리지 마라 라고 이제 백현동도 이미 하나 걸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장을 하라 그랬더니 사장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옆으로 세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슈, 언론 이슈를 선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우리 국민들은 언론에 100%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이 이슈를 이재명이가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세력이 보더라도 완전히 오발하고 있죠. 왜 이렇게 오발할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재명이는 이슈를 선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들한테 이슈를 뺏기면 안 되죠. 지금 싸우는 것은 여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예산안을 마구 그냥 통과시키고 그리고 감사원장 검사를 마구 탄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슈 선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이슈를 선점하고 과잉 선동을 하니까 지금 무엇이 없어집니까? 한동훈의 게시판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배신 세력들은 한동훈 게시판을 누가 들고 나왔어요? 이거 배신 세력들의 정치 공작입니다. 자, 이거를 덮으려면은 한동훈이가 이걸 못 덮어요. 덮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이 지금 이것을 이슈를 없애려고 상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덮어줘야 돼요? 이슈를 이재명이가 덮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과잉 선동을 하니까 한동훈이가 게시판으로 코너에 몰린 듯 하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몰아붙이죠. 장애 집회도 막 나가서 하죠. 물론 뭐 거기서 탄핵 탄자도 꺼내지 않고 그냥 장애 집회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언론들도 왜 저러지? 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게시판 선동이 어때요? 사라지고 있죠. 묻히고 있죠.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 것을 틈타서 지금 홍준표는 계속 한동훈을 계속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배신 세력입니다. 그리고 정강훈이는 어때요? 계속 선동을 하고 있죠. 바깥에서. 자, 결국은 이 정강훈과 김무성 세력, 홍준표 이 자들이 계속 이거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판 선동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재명이가 덮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이가 하는 것들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싸우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게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큰 어떤 이 계기가 되어서 정치 상황을 바꿀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국민 시선만 뺏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재명이가 한동훈을 좋아서 민생경제에 올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좌파 언론들과 이 배신 세력들이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을 어떻게든 부각시켜서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홍준표는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들도 그걸 계속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치고 들어갈 그 타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을 지금 문재인 세력들과 좌파 언론들은 이 타임을 절대 주지 않고 어떻습니까? 최상병 특검을 지금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이슈를 서로 잡으려고 하는데 먼저 이재명이가 언론 이슈를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론 이슈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비판하고 지금 감사원장 검사 탄핵 들어가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윤한 갈등 그리고 게시판 갈등이 다 없어지고 어때요?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한동훈 게시판이 지금 이슈가 이재명이 모두 지금 이슈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뺏기지 않아야 된다. 이재명 이슈 선점을 해서 한동훈 게시판 논란, 친윤, 친한이 지금 하나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좌파 문재인 언론과 김무성 배신 세력이 이들에게 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들이 언론을 이슈를 선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한동훈 끌어내리는 것이 이것이 언론 이슈가 되어서 게시판이 언론 이슈가 되어서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 이슈를 이재명이 선점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이 정기국회 마지막 10일까지는 언론 이슈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날 끝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하는 날이 12월 10일입니다. 10일이 이제 정기국회 100일이 끝나는 날이죠. 결국 정기국회 때까지는 이재명이가 언론 이슈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이슈를 잡고 있었죠. 약속대회를 통해서 계속 언론 이슈를 정부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그동안은 약속대리인으로 잡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한동훈의 게시판 댓글로 인해서 약간의 코너에 몰린다 싶으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언론 이슈를 잡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언론 이슈를 잡고 있어야 된다. 지금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거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을 공격하고 한동훈도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당을 공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는 싸움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뒤에 내막은 국민의힘은 이 배신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민주당은 친노 이재명 세력과 친문 호남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 싸움을 보이지 않는 싸움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것이고요. 겉으로 보는 정치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 그것은 껍데기죠. 거기에 계속 우리 국민들은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읽기는 그래서 그 정치는 그렇게 간단한 정치가 아니다. 이 배신자들이 왜 배신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을 하더라도 1, 2년, 3, 4년 지나고 나면 다 까먹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자들이 배신을 마음 놓고 한다고요. 왜? 우리 국민들은 몇 년 지나면 다 까먹고 결국 이 배신자들이 우파를 장악하게 되면은 다음 선거 때 어때요? 민주당 찍는 것이 아니라 이 배신자들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이 그냥 국민의힘만 장악하게 되면은 다음 대선 때는 어때요? 무조건 배신자들을 찍어주는 거죠. 배신자들이 우파인 줄 알고 그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이 세력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국민의힘에서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다음 대선, 다음 총선 때는 모두가 이 배신자 세력이 자기 세력들 다 공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이 마음 놓고 배신을 하고 몇 년 지나가면 우리 국민들은 다 까먹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든 뭐든 좌파보다 우파를 찍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배신자들을 찍어주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신 세력은 끝까지 처적을 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 세력들은 그때만 싫어하다가 몇 년 지나면 다 까먹고 배신 세력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 세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언론 이슈는 어떻게 잡습니까? 정쟁을 하면서 잡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대를 통해서 즉 싸우면서 그 언론 이슈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싸우면서 이재명이가 언론 이슈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재명 아마 친문 세력들은 그럴 겁니다. 이재명이 왜 저렇게 갑자기 오버하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가 갑자기 살리는 정치, 경제 정치 한다더니 갑자기 어때요? 지금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국회 예산안까지 여야가 합의한 것까지 호남 고속도로 내는 거, 그 예산까지 다 그냥 감액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때요? 오버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동훈 게시판이 묻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재명이가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뒤에 내면에는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이는 정치 구단들입니다. 이 정치를 이슈를 지금 이재명이가 끌고 가야만이 10일까지입니다. 정기국회 끝나는 그 10일까지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서 이 언론 이슈를 가져가야만이 김건희 여사특검법 무조건 부결되죠. 그거 되고 나면 어때요? 문재인 세력 치고 들어가죠. 자,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치고 들어가면은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열심히 쌓아줬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막 치고 들어갈 때 그때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문재인 세력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무죄시켜줬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편이 되어서 무죄시켜줬다고 이제 투쟁도 안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숨기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무죄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자, 나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문재인 세력들을 봐라. 라고 지금 열심히 오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열심히 싸워줬으니까 나중에 문재인 세력 열심히 치더라도 그냥 이재명은 몰라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모두가 그 뒤에는 엄청난 하늘의 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오버해서 싸우는 거,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세력을 치라고 지금 불지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이재명이가 연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언론 이슈를 잡으면 그냥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대를 해서 싸웠듯이 이재명도 지금 열심히 싸워서 어떻게 보면 오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슈가 이 좌파 언론에 지금 이슈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언론 이슈를 못 가져가게끔 지금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부성 배신 세력들이 지금 두 가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세워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때요? 게시판을 이용해서 정강훈 세력들에 지지하는 그 유튜버가 최초로 선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결국 이 배신 세력 홍준표, 김무성, 정광훈, 김기현, 김재현, 나경원 이 자들이 지금 뒤에 나서서 은근히 선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 어때요? 김무성이가 이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대를 통해서 결국 어때요? 묻어버렸죠, 그것을. 게시판 가지고 한동훈이 약간 코너에 몰린다 싶으니까 어때요? 이재명이가 열심히 정치적 오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줌으로 인해서 언론 이슈를 그대로 끌어갔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하나 되게 해준 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도 하늘에 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리고 우리 정치 일기만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박찬대라든지 김민석입니까? 아니 오바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오바해서 지금 문재인 세력들 보라는 식으로 나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재명이 일심 무죄 줬다고 안 싸울 것 같냐? 열심히 싸운다. 열심히 싸워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워주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재인 세력 심판 들어가면은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싸워줘놓고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재명이도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게 짜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심전심 서로 다 안다고요. 자, 김무성 배신자가 최후 공격이죠. 이준석을 내세워서 명태균, 강혜경으로 이제 선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게시판 선동, 한마디로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게시판 선동을 한 것이고요. 요거는 정강훈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요걸 최초로 공개했죠. 요거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의뢰했습니다. 자, 명태균, 강혜경 선동은 윤한 약속 대련으로 막았고요. 한동훈 게시판 선동은 이재명이가 이슈를 선점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되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 목소리가 나왔죠. 한 목소리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게시판 선동은 이제 잦아든다. 한마디로 냉각기를 갖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좌파 언론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계속 싸우도록 없는 말을 끄집어내서 계속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좌파 언론 보시면은 여러분 쏙는다니까요. 그렇게 좌파 언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를 좌파 문재인, 호남 언론과 김무성 배신 세력들, 즉 홍준표, 김무성, 정강훈, 김기현, 김재현, 나경원 이 자들이 이 이슈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 자들 목소리를 못 내게 해야 돼요. 지금 이자들 목소리가 살짝 내고 있죠. 홍준표도 지금 한동훈 비판하고 있고 나경원도 지금 정우성이를 아주 이유에서 한 소리씩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나와 외친 정우성,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편안하게 계시고요. 문가비가 이 혼외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가비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자, 좌파 언론이 키운 정우성입니다. 근데 정우성이를 좌파 언론에 키웠으면은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동의 앞장선자가 정우성이죠. 그렇게 연예인을 하나 키워서 그 연예인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의 선전 선동 대응과 똑같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용해도 하늘은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두질 않죠. 자, 결국은 그렇게 이용했으면 지금은 이제 어떤 시기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이 문재인을 치고 가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기에 정우성을 또 한 번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우성이 애를 지금 낳았습니까? 지금 놓은 게 아니죠. 계속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써먹었고 이제는 문재인 세력 방어하는데도 언론 이슈를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돌리는 쪽으로 지금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성이가 좌파고 지금까지 좌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왔고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좌파 언론들도 어때요? 혼의 자식이 놓든 어쨌든 이 좌파 언론들이 계속 정우성이를 키워주려고 정우성이를 덮어주려고 그러고 거기에 숟가락 얹고 정우성이를 돕고 나선 자가 누구예요? 배신자 나경원이지 않습니까? 나경원이가 거기에 또 찰싹 달라붙어서 등록 동거혼인지 뭔지를 또 도입한다고 정우성을 돕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배신 세력들은 똑같습니다. 나경원이가 좌파 배신 세력이라는 거.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 좌파 이 문화를 장악한 좌파 언론들은 어때요? 이 북한 선전 선동 대원처럼 국민들을 선동할 때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때 꼭 그 키워준 연예인을 이용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로 좌파들이요 좌파 언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 보지 마시고 지금 배신자 우파 유튜버들도 보지 마시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믿으시고요. 하늘이 이재명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이나 하늘의 수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여야가 즉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모두 이 배신 세력과
그리고 문재인 호남 세력들, 그리고 문재인 호남 언론, 이 언론들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약속 대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싸우자라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약속 대련은 몇 명만 아는 것이지 그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던진 명태균과 강형익을 내세워서 이준석이가 공격했지만은 결국은 이준석 자기한테 그 부메랑이 돌아갈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김무성, 홍준표 이 배신 세력들한테 그 부메랑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요. 하늘이 내린 천금으로 지금 이 문재인 세력과 배신자 세력들을 척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 심판하는 그날을 머지않았습니다. 기다리시고 즐기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